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FC 세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바로 역대급 반대 매매의 공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빚을 내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서 강제 처분되는 게 반대 매매라고 부릅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반대 매매 때문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꼭 역대급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바로 오늘장에 있었습니다. 과연 역대급 반대 매매 더 남아 있을까요?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죠. 과연 역대급 반대 매매가 더 남아 있을지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5 주셨고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도 5, 그리고 염정FC님은 3모를 주셨습니다. 이게 세 분 모두 약간 남아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표님, 네. 반대 매매가 더 남아있다라는 그 공포, 우리가 그럼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공포라기보다 앞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30% 떨어지고 맞아요. 2% 올랐다고 좀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최대라고 얘기를 네. 하셨고 지금 보니까 아침부터 나왔던 이제 개인들 매도세랑 합치게 되면 거의 아마 700억, 1000억 뭐 이 네. 정도까지도 아마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쵸. 네, 이런 때 어느 정도 좀 대처를 못 하셨다가 순식간에 내려온 것 가지고 또 이번에도 당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다 보니까 마음은 아픈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여기서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오늘자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나왔던 어떤 가격과 함께 반대 매매 기준 쪽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 이제 좀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저점에서는 좀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될 그렇죠. 거고, 거기다 또 경기 관련된 논란들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게 또 이걸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안 나갈 정도로 연장은 네. 되지만 그 연장될 수 있는 도화선은 계속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결제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9조 한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을 걸로 양시장 앞에서 신용잔고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가 완전한 바닥이냐 이런 쪽에 대한 논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림에 따라서 반대 매매는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혹시나 이쪽 쓰시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신용 반대 매매 나갈 정도면 이제 자금 유입해서 또 들어와서 메꿔야죠. 이거를 막 메꾸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메꾼 거 좀 빠져나가긴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물론 이제 손해가 크다 보니까 이걸 네. 정리를 어쩔 수 할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자금들까지 또 맞물려 들어가는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관리는 앞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반대 매매, 그러니까 신용잔고 물량이 줄어드는 그만큼이 지금까지 반대 매매로 계속 나갔다.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은 한 세계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담보 부족 계좌가 지금 11배 최근에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신용잔고 물량이 줄어드는 그 상황은 어쨌든 반대 매매 수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 매매가 언제 안정될까요, 본부장님? 사실 좀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조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HTS가 안 돼가지고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영문을 쓰시면 이제 지표 추가해서 신용잔고를 3가지 지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잔고와 코스피, 코스닥을 추가해서 보시면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마다 신용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게 보였고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오늘 약간의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릅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바닥권에 내려온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반대 매매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는 뭐
담보율 자체가 깨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 자체에서 이제 계속적인 연쇄적인 이 물량에 대한 지금 매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부족에 대한 부족분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적인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한숨 돌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만약에 미국장이 뭐 금일 또 출렁거리게 됐을 때 또 월요일에 또 단기적인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위기 때 봤을 때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합했을 때 지금 20조 초반 부분인데 적어도 18조 정도는 가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좀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코스닥과 코스피 합쳤을 때 지금 두 개 합했을 때 한 20조 원 수준이 조금 미달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수가 눌리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화폐 가치를 올리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양대 부분에서 어느 하나 지금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불안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추가적인 물량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염정 FC님만 세모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이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은 되게 많이 오늘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그쵸. 했었죠. 장 초반에. 다행히도 이제 반대 매매보다는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세모를 드린 것은 사실 지금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사실 금융당국에 엄청난 항의를 좀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네.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 매매가 급증할 부분, 그쵸. 급증할 무렵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금융당국이 강제적으로는 어렵고 증권사에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의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좀 면제를 해준 조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완화되는 좀 담보 비율을 조금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지금의 이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매매 비중이 지금의 1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는 약간 4에서 8% 정도 비중이었을 때다라고 보여졌을 때 지금이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조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좀 빨리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세모를 좀 드렸고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 그리고 공포가 좀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정말 다행이다라는 보는 차원에서 오늘 반대 매매가 일단 오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좀 다행인 부분에서 세모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 셀트리온.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양시장에서 상승세를 일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오,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도 강세인데요. 뭐 후속 파이프라인 관련된 기대가 증권사의 호평이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신규로 새로 커버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을 과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3%,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5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세모, 그리고 염정 FC님도 5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안 좋다고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안 좋은 거는 네. 아니고요. 저희 세모를 드릴 때 이제 X에 가까운 세모가 있고 네.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가 있는데 동그라미 가까운 겁니까? 네,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레키로나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매출에 대한 약간의 좀 변동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새로 5개 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런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이평선의 추이로 봤을 때 이제 120선을 아직까지는 좀 돌파를 못했고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 상태 이제 거의 수렴 상태에 다가오긴 했지만 그런 추세 자체가 확실하게 바뀌는 것까지 좀 체크
체크를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배신을 하면서 주가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일단 확실하게 돌리는 걸 체크하고 들어가 봐도 충분히 자대적인 부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세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모든 것이 좀 호전이 확실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사실 워낙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오래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셀트리온 지금 보니까 신규로 나온 보고서가 지금 쭉 저희 지금 신한금투부터 시작해서 목표 주가, 뭐 발간 일자를 쭉 보면은 굉장히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을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5 주신 거는 뭔가 매수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신 건가요? 일단 셀트리온보다 제약바이오 쪽의 변화를 좀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 지금 요즘에 미국 시장 쪽에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가장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쪽. 이쪽이 한때는 그랬었죠.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그렇죠.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사이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지금은 다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그중에 하나 꼽히는 게 헬스케어가 그렇습니다. 많이 언급되죠. 그쪽이 꼽히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아파도 병원은 가서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가계 경제가 좀 줄어들어도 약은 먹는다. 아픈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비용들이 올라가서 네. 제약사들도 가격대를 조금씩 다 올리는 추세더라고요. 약값을.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수익성 방어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의 현상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보셨듯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관심? 아까 저 기관 쪽에서도 리포트 나오는 빈도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다. 그게 이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차라리-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좋은 겁니까? 예,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너무 관심 가져서 뭐 네.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 말이 많아서 주가의 움직임이 없는데 차라리 꾸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즉 이거를 저희가 표현하는 게 네. 빈집 효과라고 그러죠. 아, 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쭉 사라져서 네. 또 시장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셀트리온 편입 안 시키고 뭐해?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되면은 그때 부랴부랴 들어오게 되면 좀 늦겠죠. 근데 그게 셀트리온이 좋다는 것보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이라도 뭐 따라갈 거 없어? 라고 나왔었을 때 대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뭐든지 올라가는데 그럼 정부 입장 쪽에서 이제 대안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쪽에서 그래야 안 그러면 불만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제약사들한테 약가 올리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리지널보다 어느 정도 약효는 똑같으면서 그를 복제하는 약들은 가격의 전가가 오히려 즉 오리지널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쪽도 오히려 좀 정부들이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관점들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 주시죠. 가격 전략이요? 네네. 깜짝 왜냐면 놀랐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이 워낙에 뭐 하단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 정도를 보고 매매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신규 매수는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런 쪽에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다시 한번 지금 쫓아가는 매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난 고점대까지 봤을 때 16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야 그 다음에 눌림목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전 고점대를 하나씩 벗기려고 시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서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왜죠? 이 회사가 성과가 꽤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펩타이드라고 하고 있는 단백질 관련된 쪽에서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신규 동력으로 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알고 있는 혈당 치료 관련된 쪽에서 의외로
회사 측에서 밝힌 유튜브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먹고 나면 혈당이 바로 30분 만에 안정됩니까? 확 떨어지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 황반면성 치료제 관련된 저만제인데 이게 FDA 쪽에서 IND, 그러니까 즉 임상시험 하겠다라는 쪽을 신청이 들어가서 조만간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노안이죠. 아직은 그럴 때 아니시죠? 살짝 아유, 오고 예, 있습니다. 살짝. 와우, 예. 살짝. 제가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이제 PC를 하도 많이 보고 그쵸. 화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네. 거기서 나온 이제 수요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층이 좀 넓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스권 하단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종목 소개로 갔네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제약바이오주가 버텨주면 제약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구간 속에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탑픽으로 제시되는 업종인데 그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과연 그 공식에 통해서 계속된 지금 우려가 있는 경기 상황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주가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수주 소식은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더해서 매각 이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각은 일단 일종의 풍문으로는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다 일진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11%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이 지금 규모를 보니까 8조 원 규모가 넘습니다. 굉장히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일단 어떤 부분을 수주를 했는지 우리 염정혜 포씨님이 좀 정해 주시죠. 일단은 일진머티리얼즈가 뭐 매각 이슈도 있지만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수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삼성 SDI의 2030년까지 해서 8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삼성 SDI 전체 사용량의 약 60%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공개가 안 된, 확인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2030년까지 8조 5천억이라고 했을 때 연간으로 나눠보게 되면 일단은 뭐 1조 연간 1조 원 규모고 일진머티리얼즈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약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6,800억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한 해 매출액을 뛰어넘는 규모다라고 봤을 때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급등세가 나온 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좀 너무 많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뭐 급등세는 물론은 반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대규모로 또 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1일에 예비 입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공급 계약이 삼성 SDI와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일진머티리얼즈 주가를 좀 향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급등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늘 이제 매수세가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수준은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력적인 단계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의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나. 오늘 또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가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좀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2차전지 쪽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는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수는 저는 조금 더 관망 자세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진입이 현재 가능한지, 현재 주가 상황에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염정혜 PC님 같은 경우에는 시기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주 소식을 정리해봤다면 반대로 그 새 주인으로 가게 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본부장님?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공시에도 나와 있는데
보도에 대한 아직 그 해명에 대한 부분이 네.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일 기준으로 네. 이제 풍문에 대한 이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공 시스템에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켜보시면은 네. 해당 부분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재공시,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매각이 될 것이고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각 관련된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사실 뭐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SKC와 더불어서 이런 동박이나 이런 쪽에도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매각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주 공시까지 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뭐 지금까지의 실적보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계약 기간 자체가 길긴 하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인가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공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계약 금액이 약간의 변동이 나올 수가 있지만 8조에서 1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로 쳤을 때 8년이니까 이제 1조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매출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또 대규모 공시가 나오고 나면 이에 따른 또 기대감 또 추가적인 공시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수주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큰 꼭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들이나 앞으로 이런 산업 성장이나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워낙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작년에 의미 깊게 좀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또 매력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사실 가격으로 봤을 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일진 네. 머티리얼즈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매각 관련해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뭐 금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투자해야 되고 설비해야 되고 이런 금액이 한 3조 필요한데 네. 그럴 바에는 가치가 있을 때 넘길 것이다. 뭐 이런 배경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매력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각은 회사 측 일진그룹의 입장 쪽으로는 당연히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슈 나왔을 때 제가 언급드린 쪽은 저는 롯데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롯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만큼 아마 롯데 말씀드린 것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 알루미늄이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박, 또 동박 딱 체제를 갖추기 딱 좋지 않을까. 양박, 네, 양박. 네. 그래서 쌍박. 뭐 그거 다 하나.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체제로 가게 됐을 때 또 소재, 그러니까 지금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삼성 SDI 쪽에 수주가 들어갔던 게 장기 계약이죠. 네. 장기 계약인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작년 매출이 한 1200%인가요? 뭐 이상으로까지 길게 끌고 간다는 네. 얘기는 이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쇼티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 갖춰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장기 계약 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또 동박 쪽 요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숨통이 트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러면 제품 가격들도 같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번 원자재 가격의 부담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은 약간 더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레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어차피 대기업이 인수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확장하고 투자하고 하게 되면은 대기업 쪽으로 간다라고는 그렇죠. 흐름을 봤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77,000원대 이상에서는 약간 이제 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쫓아가기는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해서 자리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이건 롯데 지주입니다. 아유, 네. 네, 이 화면은 그게 아니고요. 다시 띄워주시죠. 예, 네, 종목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네, 경우 지금 일진 보셔도 머티리얼즈. 저항의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착할지 네. 흐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늘 또 오랜만에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초에도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반등했고 어제 그제 하락을 딛고 오늘도 카카오게임즈는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증권사에서는 일단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도 너무 과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주가 5만 원 선 유지하면서 7%대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구간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제 바로 최저가 기록했거든요. 46,100원 선까지 빠졌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보자면 극단적인데요. 두 분은 O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만 X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잠시 후에 제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고 일단 O 의견 주신 분 중에서 우리 염정FC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어떤 게임이에요? 저는 사실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저도 게임은 안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는 카카오게임즈이고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게임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탑픽이 저는 카카오게임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이제 신작 다른 이제 게임사들이 사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고요. 그에 반해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등락폭이 변동폭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반면에 뭐 그런 이슈보다는 일단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마무스메에 대한 부분이 애플에서 앱스토어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도 매출 순위 5위에 진입을 하면서 일단은 성과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유의미한 게임주 중에서 유의미한 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조금 좀 찝찝한 것은 네. 너무 등락폭이 큰 종목입니다. 10% 가까이 뭐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네. 사실은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을 추천을 매매하기가? 드린다는 매수를 어렵죠. 하고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힘을 못 썼던 게임주라든지 지금 뭐 빅테크 관련해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반등에 다행히 좀 성공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만약에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게임주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카카오 게임즈지 만약에 다른 전체적인 뭐 섹터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게임주 중에서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은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계 경제가 줄어들면은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나오고 그 다음 신작까지 오히려 더 반영을 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우마무스메 말고도 또 기대되는 신작이 또 있나요, 본부장님? 지금 하반기에 신작이 뭐 3-4종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잘 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게임이라는 게 처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얼마나 유의미하게 좀 지속이 되는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신작 게임들은 이제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기조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만회하고 이제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게임의 생명 주기를 좀 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작이 나오면 그 게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또 다른 신작이 나오면서 이 블럭을 쌓는 거죠. 또 다른 게임이 나오면서 또 매출을 끌어올려주고 이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나온 이 신작이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신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오딘이 조금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게임주 섹터의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차트에서 정말 역배열해서 이제 오히려 5일선 밑에서까지 캔들이 놀고 있는 이런 차트에서 사실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 하단 지지가 나왔었던 이 박스권까지 올라오셨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조금 인기를 끌었던 프린세스 메이커랑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완전 고전 게임입니다. 그거랑 좀 유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게임이 이제 제 학창 시절 때 나왔었던 게임인데 정말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저는 네 하지는 않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네 열심히 했었고 네.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임과 유사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네. 때 충분히 일정 부분의 이상에서는 좀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그런 매출들이나 불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치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분할로 접근하신다라면 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동그라미 드렸습니다. 네. 반대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게임을 굉장히 또 잘 아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X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뭐가 안 좋은 겁니까? 네, 품의 얘기를 본부장님이 하실 줄이야. 네, 다 약자로 얘기합니다. 네, 품에 네, 잘하시는군요. 근데 그 게임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좀 다르기는 하죠. 시스템이나 확실하게 성 보이시네요.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결이 예, 다르다고. 그지 네. 않고 뭐 그런 얘기 그런 이미지, 뭐 가와이한 이미지 뭐 이런 거, 이런 건 귀여운. 비슷한데 네. 어때 그거와는 좀 이제 약간 게임의 흐름은 그렇지만 배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서 유독 이증권사네요. 이증권사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러면서 계속 긍정적인 콜을 보이는데 주가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롱 바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유독. 예, 잘하시겠죠. 잘하시는데 좀 트렌드를 약간 못 읽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의 흐름에서 네. 살짝 더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오딘 같은 경우 성공했다. 근데 오딘을 성공하면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카카오 게임즈는 쉽게 말씀드리면 퍼블리셔입니다.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네. 개발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IPO를 워낙 고가에 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 쪽에서 오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유통하려고 봤는데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분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를 이제 하나씩 둘씩 갖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임이 흥행하게 되면은 개발사의 이익이 가장 크죠. 유통사는 일정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게임사를 확보를 해서 나가는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퍼블리셔다. 안쪽에서 확장이 들어갈 만큼의 어떤 IP 확보하고 이제 나오는 단계들 네.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세가 모바일이 아닙니다. 게임은 앞으로 PC 쪽이나 오. 다시 콘솔 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주요 게임 업체들이 그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콘솔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딩 게임으로 변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핸드폰으로 하든 뭐를 어떤 기기로 하든 간에 클라우딩 게임 쪽에서 나오는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이 확대가 단순하게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영역이 접점이 커지죠. 더 커지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거기서 IP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는 아직 카카오 게임즈는 그쪽과는 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 쪽에서 바뀌는 이런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때는 또 P2E였죠. 근데 이런 건 또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쑥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네. 이쪽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의 개발을 열일하고 있는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신작 미르M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신작 발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의 반등세가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 게임주도 상승입니다. 이 신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실적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김은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주가의 향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게 횡령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 횡령의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직원의 횡령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최대 주주 보험료를 법인 돈으로 납입했는데 이게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 최대 주주가 최대 600억까지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또 변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 장중에 주가가 11%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조금 낙폭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4% 넘게 이 상승 반등하고 있는 시장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기업윤리 위반 관련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먼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네. 그럼 이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얼마 전에 횡령에 한번
거래 정지까지 돼서 힘들었는데 네. 이제 X 의견을 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회가 난다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좀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끊어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장에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런 임플란트 섹터가 사실 굉장히 좀 성장성이 잘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유독 기업에 대한 이런 악재가 정말 도록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로 옆에 또 덴티움이 또 실적도 좋을 거고 네. 그리고 좋은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고 뭐 차트 이평선도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염정 FC님도 X 의견 주셨는데 일단 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네. 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횡령이라는 부분보다는 네. 이러한 법인 계약들이 대표자를 CEO를 기준으로 해서 CEO 플랜이라고 해서 이런 상품들이 사실은 좀 사실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 오스탄 임플란트뿐 아니고요. 네. 이렇게 CEO를 보험자로 해서 네. 계약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10년 후에 이 부분을 수익자로 변경함으로써 사실 이 부분을 좀 수령하는 그래서 이런 나중에 케이스가 이제 챙기게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뭐 이거 구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수익자를 법인으로 했다가 추후에 이제 대표자로 변경하는 변경.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스탐 임플란트뿐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 부분이 좀 금액이 좀 과다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달 4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10년 후에 이 부분을 거의 원금 보장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횡령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편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횡령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사실 기업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탄 임플란트의 매출 실적이라든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플란트 업종들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탑이었지만 이런 횡령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좀 실추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괜찮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해당 기업을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반대로 다른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더 문제가 될지 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지금 이미지 실추에 또 한 번 더 먹칠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횡령 의혹 불거지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이슈 이 다음에 또 드러났기 때문에 주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분들이 부디 좀 손실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볼리서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